정의를 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를 정의를 한 거야. 자연수일 때. 뭘 정의를 했냐면 내가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A의 뭐 M 더하기 N으로 지수법칙 성립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얘를 곱해서 MN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 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계산을 할 때는 세 가지로 이 지수의 대수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A의 얘네들의 전체 N제곱일 때는 얘를 하나씩 A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지수법칙 4개지. 이거를 이제 지수를 자연수 말고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해서 얘네들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우고 나면은 내가 뭐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4제곱 이런 것도 지수법칙으로 계산을 할게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 전에 처음에는 정수 범위로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들아 자연수에서 정수로 바뀔 때 달라지는 수는 0과 음의 정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양의 정수는 이미 얘네가 쓰고 있었던 거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와 얘를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저기 보시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냐면 자 우리 있잖아.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얼마지? 얘가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누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수의 뭐랑 똑같아? 빼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의 5 빼기 5를 하게 되면 얘가 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얘랑 얘랑 같다는 거네.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가 0인 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때 2의 0제곱, 3의 0제곱, 4의 0제곱 이런 애들은 내가 다 뭐로 정의를 하겠다? 1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음수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A의 0제곱이, 2의 0제곱이 1이래. 그럼 내가 만약에 2의 제곱이 있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1이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내가 얘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써도 되니? 이렇게 쓰면 봐봐. 얘네들이 더하면 어때? 2의 0제곱이 되는 거니까 1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를 곱해서 1이 된다는 것은 이 둘이 무슨 관계란 얘기니?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2의 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무슨 관계야?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지. 자 여기서 자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로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의 역수를 만드는 거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얼마? 4분의 1이 되겠다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수의 음의 정수는 뭐로 바꿔주는 거야? 역수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헷갈리시면 만약에 2의 마이너스 3제곱 있어.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2의 세제곱을 뭐 했다? 마이너스 1제곱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가 역수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근데요 여기 지수법칙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갈 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부터 밑은 0을 빼고 정의할게 이런 말이 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왜 0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지.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들아 2의 0제곱 3의 0제곱 4의 0제곱이 얼마? 1이래. 그럼 얘들아 만약에 0의 0제곱도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1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 0의 1제곱은 얼마야? 0. 그럼 0의 제곱은? 야 0 곱하기 0이 뭐야? 0이잖아. 그러면 0의 0제곱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기류법으로 얘기를 하면 뭐야? 모순이 발생했잖아. 그럼 뭐야?
거짓이 명제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정의하지 않겠다. 이해됐어? 그래서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쓰고 싶으면 밑은 뭘 제외를 해야 돼? 0은 제외를 해줘야 돼.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밑에 증명을 해주면 이제 끝나요. 뭘 증명해 줄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밑에 증명 볼게요. 여기. 우리 지수법칙은 몇 개가 있다? 요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증명할게요. 시간 관계상 다 해야 될까요? 다 안 해도 되죠? 어쨌든 결국엔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1번만 하나씩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명을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지까지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는 양의 정수까지는 지수법칙이 성립된 게 밝혀진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음의 정수가 성립되는 걸 내가 증명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m은 음의 정수예요. n도 음의 정수인데요. 이 m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정의를 하고 pq는 양의 정수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어쨌든 얘가 음수인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때 내가 지금 a의 m제곱, a의 n제곱, 얘네들이 뭐야? 지금 음의 정수인 거야. 이게 결국에는 a의 m 더하기 n이 되는지를 내가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p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한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약수가 돼요. 요렇게 역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봐봐. 얘네들은 지수법칙이 성립이 돼. 왜? 얘네들은 자연수니까. 그 우리가 배운 지수법칙이거든. 그러면 얘는 a의 p 플러스 q분의 1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어. 지수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방금 정의한 거에 의해서 얘를 내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이해됐니?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찢으면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 이렇게 찢어도 되지. 그럼 이 마이너스 p가 뭐였어? m이었잖아. 그럼 뭐야? 아, 이렇게 끝나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음의 정수로 확정이 돼도 지수법칙이 뭐한다?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아, 그래서 이제부터 2에 마이너스 2제곱 v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거 있어. 음의 정수로 확대가 됐어. 얘네들도 지수법칙이 성립이 돼. 우리 이거 지수법칙 계산 어떻게 해? 얘네들이 곱하지. 그럼 얘 2에 몇 제곱이야? 6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쓰겠다. 이런 얘기야. 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지수를 뭐 했더니? 확장을 했어. 그 수의 체계를 확장을 했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더니 밑 하나가 지금 하나 빠졌지. 그러니까 밑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를 너네가 느껴줘야 돼. 이해됐어? 자,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넘겨봅시다. 뒤로 넘겨서 찌끄만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저기 위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문제 1번, 2번 너무 쉬워요. 우리가 밑이 0이 아닌 애들은 0제곱은 다 얼마로 정의를 해? 1로 정의를 하겠다. 자, 오늘 메인이에요. 메인. 별표 좀 칠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를 지금 확장을 해보겠다. 지수가 정수일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지수가 유리수일 때 정의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 얘를 저번 시간에 정의로 배웠어요. 그때 여기 앞에다가 뭐 주라고? x는 a의 n제곱근이에요 라고 하면 얘를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의 n제곱을 한 게 a가 되고 그때의 그 x를 내가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할게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의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 그럼 있잖아. 내가 요 식에다가 자, 그러니까 n제곱근 a를 당연히 n제곱하면 우리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얘의 형태 말고 내가 지수의 형태로 한번 봐보려고 해. 그러니까 어떤 거에 n제곱을 한 게 a가 되는 거를 밑을 a로 맞춰주고 여기를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1제곱인 거야. 1제곱, 그쵸? 1제곱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내가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곱하기로 표현이 될 거지? 그럼 그때 여기 지수가 얼마가 들어갈까?
그지? 얘가 지금 n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같은 표현이구나로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저희가 뭘 정의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던 n제곱근 a라는 것을 지수로 바꾸면 a의 n분의 1로 표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루트 2를 이 거듭제곱을 지수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꾸겠다?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얘를 n분의 1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거듭제곱에 요 n제곱근을 우리가 분모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다시요. 3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 4제곱근 2는 2의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요 거듭 제곱을 뭐로 표현해? 얘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 수 자체가 무슨 수가 된다 지금? 유리수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만약에 4제곱근에 2의 세제곱이야. 이거는 그러면 지수로 바꾸면 너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의 그래 4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1번 개념 볼게요. 내가 있어 n제곱근 a의 m제곱이야. 그러면 요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요 거듭제곱근만 분모인 n분의 m제곱 요렇게 바꾸겠다는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있잖아. 아까 정수에서 밑이 0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하듯이 얘 또한 여기 보시면 A가 반드시 유리수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밑이 0보다 꼭 커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다시요. 내가 이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막 지수법칙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쉽지. 만약에 내가 루트 마이너스 2에 루트 마이너스 2가 이제 2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 이런 거 지금 된다는 거야?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근호 안에,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있지. 이 수 자체는 허수야. 하지만 우리는 허수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실수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립하지가 않아. 실수범위 안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루트만 봐도 2분의 1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얘가 우리가 A 값에 관계없이 막 쓰고 싶으면 우리가 n이 홀수일 때하고 n이 짝수일 때 나눠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뭐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우리가 얘를 쓰려면 n은 양수여고 음수일 때는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내가 같이 써줘야 되겠지. 그게 뭔데? 밑이 양수인 조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유리수로 막 되고 싶어. 그러면 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양수인 부분이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그 공통부분만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밑은 양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다시요. 지금 이 지수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 옆에 봅시다. 옆에 우리가 결국 요 지수의 확장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밑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 확장이 마지막으로 돼서 유리수 말고 실수까지도 확장이 되는데요. 얘는요,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수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무리수 파트가 포함이 되겠죠? 이 무리수 파트를 포함해서 지수가 실수일 때 증명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있잖아.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아, 유리수처럼 똑같이 실수 범위에서도 그냥 성립하는구나. 그냥 계산할 수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루트 2에 루트 2제곱 v 루트 3제곱 같은 계산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으로 계산해도 괜찮다. 단 밑이 양수일 때 한해서. 이해됐을까요? 그냥 얘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수 범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배운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꾸는 게 유리수의 범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게 아주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수 법칙도 유리수가 됐을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을 하겠다. 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제가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의 R 곱하기 A의 S가, R하고 S는 유리수 범위까지 왔어요. 그때 얘네가 R 더하기 S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 이거. 그러면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R을 N분의 M, S를 Q분의 P, MNPQ는 정수. 우리가 정수까지는 지수법칙 성립되는 거 증명이 이미 끝났죠. 정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n분의 n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때 제가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얘를 통분해서 여기 nm이네. 제가 얘를 nq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분모 맞춰줄게요. 그럼 얘는 mq가 되겠죠. 곱하기 A의 NQ분의 얘는 NP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방금 정의한 거에 의해서 이 분모는 거듭제곱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요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NQ제곱근 A의 MQ 이렇게 바꿀게요. 곱하기 NQ제곱근 A의 NP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들아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그치?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똑같다면 근호환의 식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요 m하고 q를 곱한 거는 정수와 정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가 정수지. 그리고 n하고 p도 정수이기 때문에 n하고 p를 곱한 것 또한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수와 정수는 지수법칙이 성립되는 건데 우리가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nq제곱근 안에서 a의 mq 플러스 NQ 요렇게 정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따라오죠? 자, 그러면 얘 다시 우리가 정의했던 거 이용해서 A의 NQ분의 MQ 플러스 NQ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얘 우리 하트 브레이크 이용해서 이렇게 찢어주면 A의 N분의 M 더하기 Q분의 P 이런 식으로 왜 P가 돼야지? 미안해요. P Q분의 P 이런 식으로 요 지수 안에서 더하기로 표현이 됐다. 자, 그럼 얘를 내가 다시 R 더하기 S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지? 중요한 건 뭐야?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이 돼도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모두가 성립이 된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범위로 확대가 될 때도 지수 법칙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쓸 수 있어요가 되는 거야.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은근 중요해. 자, 여기서 중요해. 자, 보세요. 자, 봐봐라. 얘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 계산부터가 잘못이 된 거야. 왜? 봐봐. 2분의 3은요. 지금 유리수예요. 유리수. 지수의 법칙 이용해서 지금 얘네들이 곱한 거가 지금 지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유리수를 계산을 하려면 밑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음수를 그대로 가지고 마이너스 8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 자,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이런 계산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결국 2의 제곱이랑 똑같죠? 얘로 바꿔서 2로 나오자 이거였단 말이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해서 계산을 하고 싶으면 밑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제곱이 어차피 4이기 때문에 내가 4의 2분의 3제곱 어때? 계산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얘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2분의 3제곱으로 계산해서 지수법칙 이용해서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서 8로 계산하는 게 올바른 계산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확인 문제 쬐끄만 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라고?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곱하기 해서 얘 얼마?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서 답을 내가 8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 자, 얘도 49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루트 49라는 뜻이야, 얘들아. 다시 2제곱근, 여기 2제곱근 이렇게 보면 돼. 루트 49를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루트 49 우리 얼마야? 7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49가 7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고 양수니까 유리수 계산 가능하니까 7의 1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그 다음 자, 얘는 지금 6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데 유리수 범위 밑이 양수니까 가능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 6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어? 마이너스는 뭘 해주는 역할이야? 역수로 바꿔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답은 얼마야? 36분의 1이에요 라고 풀어주실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625는 뭐의 4제곱이니? 5의 4제곱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고요. 얘는 얼마야? 125분의 1. 이렇게 역수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식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밑에 5번까지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루트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여기도 루트 범위도 그냥 계산하셔서 7의 루트 2제곱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얘도 3의 루트 22 2루트 5제곱 곱하기 3의 루트 5제곱의 경우에 그냥 3의 3루트 5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두 개는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안에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3의 얘가 지금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는 지수의 뺄셈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뺀다고 하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에 요거 빼면 얼마 남습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남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얘 전체 마이너스 세제곱이 들어가 있고 밑이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얘도 다 가능하다. 즉 3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수법칙 이용해서 둘이 더했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내가 뭐라고 쓴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봅시다. 자, 얘가 지금 눈에 걸려야 돼. 자, 얘를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유리수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밑은 음수일 수 없다는 거야. 즉 얘는 2의 6제곱에 3분의 1로 바꿔줘야 된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짝수번 제곱, 거듭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를 플러스 2의 6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서 지수법칙 2의 2분의 1이 아니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더하기예요, 더하기. 자, 125는 5의 세제곱입니다. 걔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의 2분의 3제곱까지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계산 가능해요.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얘는 10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 더하기 이거 나보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약분 하나씩 해주니까 여기 2 얼마? 40. 그 답은 44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자 2번까지 하고 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런 걸 풀 때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내가 얘를 하나씩 찢을게. 얘들아 여기다가 점선을 하나씩 넣어보자. 어떻게 찢을 거냐면 하나하나. 자 얘는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A는 루트 안에 있는 애지. 그래서 이렇게 찢어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볼게. 그거를 내가 다시 써볼게. 야 얘는 그냥 A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안에서 A야. 그럼 얘는 루트 A야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 이해되지? 그럼 얘들아 얘는 어때? 루트 A지. 그치? 그럼 얘는 루트 A인 거야. 이렇게 찢어줘. 그럼 얘는 루트 A인 거지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로로 찢어서 보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네 둘이 합쳐서 몇 제곱근 A? 4제곱근 A로 쓸 수 있다. 곱하기 그럼 제 옆에는 8제곱근 A인 거 이해되시죠? 왜? 얘네들이 다 2가 생략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오늘 배운 걸로 바꿔서 2분의 1제곱 이거 분모로 내려온다. 곱하기 A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곱하기 A 몇 분의 몇 제곱? 8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지금 여기 유리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 이런 얘기라고. 그럼 유리수로 바꿨기 때문에 지수법칙 이용해서 결국엔 A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8분의 4 얘는 8분의 2 이렇게 통분해서 1 더하기 8분의 7이 최종적인 계산이 되겠죠. 그럼 8분의 몇이야? 8분의 15가 그 유리수 K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옆에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옆에도 잘라볼 건데 얘들아 요거 자를 때 자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 혼돈의 카오스 얘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루트 A의 5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A의 5제곱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에다 넣었을 거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지금 요렇게 두 개인 거야. 요렇게. 5제곱근인 거야. 요쪽에 붙어줘야 돼. 야 그럼 찢어볼게. 얘는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8제곱근 A인 거죠. 이해되세요? 곱하기 야 얘는 몇 제곱근? 20제곱근 A의 세제곱인 거야. 이해되세요? 자 얘는 4제곱근은 다 둘 다 있는 건데 얘는 4제곱근의 5제곱근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지수로 바꿔주면 8분의 1제곱 분모로 내려간다 그랬어.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수법칙 성립해서 얘네들이 더해서 8분의 1 플러스 20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너네가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로 통분할까? 40으로 통분하면 5 더하기 6이라서 40분의 11이 되더라. 그래서 그 유리수 K가 얼마야? 40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틀리지 마. 자 밑에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문자로 치환해서 풀어도 돼. 일단은 여기서 누가 차수가 더 높은 거야? 누가 차수가 높은 거야? 4분의 1이 차수가 높은 거야? 2분의 1이 차수가 높은 거야? 그지? 2분의 1이 차수가 높은 거지. 왜냐면 A의 4분의 1을 뭐하면? 제곱한 게 A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차수는 얘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라지 A라고 보고 내가 얘를 라지 B라고 보면 얘는 A 빼기 B인 거지. 그지? 그러면 처음에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해라?
합차로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A면 얘는 A의 제곱 입장인 거지. 플러스 B 제곱 입장인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세 개를 곱하래. 그럼 이 두 개를 합차로 계산을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최종적으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제 A 제곱을 뭐 하겠다? 제곱하겠다 이거지. 빼기 B 제곱을 제곱하는 합차 계산으로 끝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 A 제곱이 뭐였냐면은 A의 2분의 1제곱이었지? 이걸 또다시 제곱하면 얼마야? A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거 루트 A야. 루트 A 제곱하면 A 되잖아. 그치? 빼기 B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문자로 치환해서 곱셈 공식을 보시면 돼요. 옆에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얘를 A의 3분의 1제곱을 뭐 하면? 제곱하면 A의 3분의 2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얘를 라지 A로 보고 얘를 라지 B로 본다면 얘는 A의 뭐가 되고?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곱셈 공식인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A가 얘였으니까 A의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니? 얘들아 얘 3제곱근 A야. 그걸 세제곱했으니까 당연히 A가 되겠지. 답은 A 플러스 B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얘 입장에서는 얘가 뭐의 형태야? 제곱의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잖아. A 더하기 B를 가지고 얘를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요 곱셈 공식 변형할 때 합 말고 뭐도 필요해? 곱이 필요하지? 요거 얼마인지 계산하고 가자. 요거 얼마니? 쟤네들이 곱하면 A의 2분의 1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둘이 곱하면 얼마야? A의 몇 제곱이 되니? 0제곱이 되지? 그얘 얼마? 1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지? 답은 얼마야? 7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2번은 이 식에서 역할만 바뀐 거 아니냐? 그 이번에는 얘 역할인 거잖아. 1번 가지고 2번을 구하면 되지. 굳이 얘를 4제곱해서 구할 필요가 있어? 1번 구했잖아. 그치? 1번 구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똑같은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얘가 얼마야? 7인 거지 뭘. 그래서 49 빼기 2라서 답은 얼마야? 4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느낌인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27 빼기 9가 되니까 답은 18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모르겠으면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밑에 또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유제 10번은 대표 유형이랑 아주 비슷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었던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A에 X가 뭐든지 간에 이수 자체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요 분모 분자에 A의 EX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해? A의 X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얘는 A의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의 이제 2X가 되는 거고요. 빼기. 얘들아, 얘랑 곱하면 뭐 된다고? 얘랑 곱하면 뭐 된다고?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로 만들어준다. 그러려면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의 X를 곱해서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옆에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자
촥. 그렇지. 자,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얘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딱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A에 EX 더하기 1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분자가 문제인데 얘는 A에 4X가 돼. 오케이, 좋아. 그럼 얘들아 얘는 옆에는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X 되는 거 맞아?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A의 4X 제곱은 저 2X를 제곱한 거지.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에 4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는 게요? 얘는 2분의 1로 들어가야지. 그치. 2분의 1로 들어가야지. 역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계산할 때 번분수로 계산하셔도 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여기 3이니까 6, 8 더하기 1, 6분의 9, 2분의 3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도 괜찮아요. 이해됐죠? 요거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밑에 봅시다. 유제 13번 보시면 얘들아 얘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A의 EX가 얘가 2의 EX가 3이다. 요렇게 보시면 위의 문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가 2의 3x 빼기 2의 마이너스 3x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2의 x를 곱해서 짝수차를 맞춰준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양변에 여도 똑같이 뭘 곱해줘? 2의 x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짝수차로 다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얘는 2의 4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2의 2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0제곱이니까. 그럼 4x는 3을 제곱해서 9로 계산하고 빼기 얘는 얼마다? 3분의 1로 계산해 준다. 얘는 이제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이제 4로 계산이 되고요. 양변에 3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줘도 괜찮다. 12, 3, 27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26분의 12, 13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유형이 있다. 아무튼 양변에 내가 뭔가를 곱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저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야. 자, 밑에는요 얘들아 어때? 얘랑 조금 달라요. 밑에 14번은 어떻게 푸느냐? 얘들아 봐봐. 얘는 이 값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다 변형을 해줬어. 근데 얘는 반대로 이 값을 줬어. 그러면은 이 값을 이용해서 요 값을 거꾸로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낼 거냐? 방정식을 풀 거예요. 양변의 분모에 요거 가만히 냅두고요. 요거 여기다 곱하는 거야. 다시 우리 얘를 여기 양변에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얘는 6의 ax 마이너스 6의 a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동료한끼리 계산해 줄게요. 넘겨. 5의 ax는 7의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a의 ex를 뽑아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려면은 자, a의 x가 5분의 7의 a의 마이너스 x인 관계식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양변에 얘도 ax를 곱해서 양변에 ax를 곱해서 여기는 이제 1로 없애주고 a의 ex가 얼마야? 5분의 7이라는 거꾸로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a의 ex가 5분의 7이니까 옆에 있는 a의 마이너스 ex는 얼마야? 7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5분의 49 플러스 25 35분의 6, 7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유형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여기다가 곱해서 얘를 이용할 수 있게 변형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일단은 얘를 방정식을 푸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1분의 6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이 값을 구한다. 이해됐나요? 네. 자, 밑에 15번도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요? 자, 여기 옆에를 보세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어쨌든 3의 거듭제곱 꼴이거든요.
그럼 얘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밑이 2짜리는 안 되고 3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똑같이 몇 제곱을 해준다? 얘 x분의 1에 x제곱을 해주면 이게 똑같이 x제곱 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럼 얘가 2는 3에 2x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왜 문제에서 있는 게 이런 거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요. 얘는요. 왜냐면요. 얘는요. 뭐야?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신 다음에 또 3x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3 a b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이거를 저 폼에 맞게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것도 조금 복잡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a에 3의 x를 또 곱하셔가지고 2x로 또 만들어서 또 계산도 해야 되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계산해볼게요. 차분히. 자, 요거 전개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3에 3x 그죠? 마이너스 3에 자, 얘들아 봐봐. 3의 x를 제곱하면 3의 몇 x가 되니? 2x가 되죠. 맞아요? 거기다가 b가 지금 3의 마이너스 x를 곱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다음 플러스 얘도 3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쪽이 2x가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거기다가 자 이제 이게 분자예요. 이게 분자. 그 다음에 분모. 자, 그럼 여기다가 3의 x를 싹싹 곱해가지고 짝수로 쫙 바꿔줄게. 그러면 3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몇 x? 4x 빼기 3의 2x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여기다가 3의 x 곱하면 얘는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분모는 3이 되고요. 쟤는 2를 어떻게? 제곱했으니까 4가 되고요. 얘는 빼기 6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조금만 계산할게요. 얘가 어차피 얼마야?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이면 어차피 분자가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번분수로 처리하는 게 빠르겠어요. 6분의 1 됐을까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다시 천천히 풀었는데 얘 틀리면 안 돼. 천천히 풀었으니까. 지금 이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조금 빨리 풀어도 되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됐지요? 자, 얘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저 x분의 1을 만들어 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는 자,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자, 봐봐. 5의 x가 결국엔 그 값이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 2의 y가 어쨌든 이 값이 얼마야?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 이런 관계식이 하나씩 있어야 돼. 1번 5의 x가 얼마야? 10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값을 내가 딱 줘야 돼. 2의 y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x분의 1을 만들어 내려면 아까 비슷한 거 했어. 그치? 이 양변에 뭐야? x분의 1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5는 10에 x분의 1 이렇게 가능하죠.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2는 10에 y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x분의 1과 y분의 1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지수에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겠지. 얘와 얘를 곱해야겠지.
그래야 10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들아, 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10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10의 1제곱인 거지. 그럼 답은 1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됐을까요? 근데 10분의 1이 왜 10이 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 이거 왜 10분의 1이? 10분의 1이잖아? 어머.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10분의 1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되는 거지. 어머! 그럼 얘들아 얘는 10에 마이너스 1제곱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되는 거지? 어허, 그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눌렀나? 지금 눌렀나 안 눌렀나? 눌렀어. 자, 밑에 2번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쟤도 하나씩 내가 정리를 하는데, 45는 27에 x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 x분의 3이래.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x분의 3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옆에는 정리하면 5는 3의 얼마? y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번에는 x분의 3과 y분의 1을 빼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나눠야지 빼지지? 얼마야? 9는 3에 x분의 3 빼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값은 얼마야? 답은 얼마야 그러면? 2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가 지금 3의 제곱인 거니까 지수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포인트는 밑이 일정한 숫자로 바꾸면서 지수 법칙을 유도를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처럼 유제 17번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번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다시 뭐라고? 유제 1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18번처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밑을 맞춰줄 수 있는 그 값을 내가 임의로 K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2의 X는 K, 3의 Y가 K, 6의 Z가 K 이런 식으로 밑을 K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는 K의 X분의 1, 3은 K의 Y분의 1, 6은 K의 Z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내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X분의 1과 Y분의 1은 덧셈이래. 그럼 얘네들은 뭐 한다? 곱한다. 이거 하나 끊어볼게. 그럼 6은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6은 K의 Z분의 1 여기까지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 빼기니까 얘네들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치? 그러면 1은 해서 빼기 Z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해됐지? 나눴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 값은 얼마니? 이 값은 얼마니? 0이 돼야지. 지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대소 비교. 자, 첫 번째 방법은 저번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솔루션 1. 저번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풀어보자면 뭐다? 거듭제곱근을 맞춘다는 거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내가 6제곱근 3 곱하니까 2의 세제곱, 얘를 6제곱근 4의 제곱, 얘를 6제곱근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통일을 하면 요 알맹이가 8이고 여기 알맹이가 16이고 여기 알맹이가 5인 거잖아. 그럼 알맹이가 클수록 큰 거겠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대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배운 걸로 한번 풀어보면 뭐야? 지수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쟤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쟤는 4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5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이런 얘기.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통분을 하게 됩니다. 6으로 통분하면 얘도 2의 6분의 3제곱, 얘는 4의 6분의 2제곱, 얘는 5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얘도 무언가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6분의 1로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는 2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춰줘야 돼, 분모를. 얘는 4의 제곱의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얘는 5의 6분의 1이니까 냅두고, 그럼 여기가 8의 6분의 1, 얘가 16의 6분의 1제곱, 얘는 5의 6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는 똑같이 1, 2, 3등이 나온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밑에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19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야? 아니지. 왜? 이거 다 배운 건데. 얘들아, 봐봐. A, B, C의 대소를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대소 비교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야? 대소 비교 어떻게 해? 대소 비교 어떻게 해? 얘들아, 우리 최근에 기말고사 때 배웠잖아. 절대부등식. 얘가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증명할 때, 부등식을 증명할 때 뭐 해야 돼? 빼본다야, 빼본다. 얘들도 마찬가지야. A하고 뭐하고 빼봐? B하고 빼봐야지. A하고 B하고 빼는 거 암산할게요. 자, 여기 동류항이 얘랑 얘가 동류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동류항이죠? 3제곱근사가 똑같이 있으니까. 자, 그럼 둘이 빼면요. 얘는 루트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제곱근4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지금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네들의 대소 비교 제가 해볼게요. 얘를 내가 지금 6제곱근으로 같이 통분을 시켜줍시다. 그럼 얘가 3의 세제곱. 빼기 얘가 6제곱근 4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얘가 똑같은 6제곱근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27이고요. 얘는 16이야. 확실한 건 둘이 빼면 무슨 수다? 그렇지. 양수가 되겠다는 게 확실하겠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B보다는 크다고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다고. 그럼 얘들아, 그러면은 B가 누구랑 대소비교 한 번만 해보면 돼? C하고 대소비교 한 번만 해보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뭐를 빼봐? C를 빼본다 이거야. 자, 그럼 B하고 C를 빼면 2루트 3에 마이너스 2의 3제곱근 4가 되죠. 얘들아,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지. 왜요? 얘랑 똑같잖아. 여기다 2배를 곱한 건데 대소 비교가 달라지겠니? 그지? 2로 묶으시면 결국 루트 3 빼기 3제곱근 4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 대소 비교 위에서 해놨잖아. 결국 이 값이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얘도 0보다 크겠지. 그럼 B 옆에 누가 붙어? C가 붙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대소 관계가 확인이 안 됐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뺐어? 근데 음수가 된 거야. 그럼 또 누구랑 해보면 돼? 만약에 음수가 되면 B하고 C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약간 여기에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는 거잖아. 만약에. 그럼 결판이 안 난 거야. 그럼 누구랑 해보면 돼? A랑 C랑 또 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빼본다야, 빼본다. 자,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자, 밑에 유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싹 해볼게요.